서울의 겨울은 항상 잔인했다. 특히 고아원에서 자란 나, 김지은에게는 더 그렇다. 10살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나는 서울복지아동센터라는 이름의 회색 건물에서 자랐다. 그곳은 따뜻한 보일러가 아닌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데워지는 곳이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에 흐르는 물결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지은아, 강물이 다 데려갈 거야. 우리도 언젠가 자유로워질 거라고 소아가 그렇게 속삭이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소아는 나와 같은 해에 들어온 아이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싱가포르에서 온 유학생으로 한국 남자와의 짧은 로맨스 끝에 태어난 딸을 버리고 떠났다. 소아의 피부는 약간 거무스름했고 눈은 깊고 검었으며 웃을 때 드러나는 보조개가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12살 때부터 서로의 손을 잡고 고아원의 좁은 침대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나중에 커서 같이 살자. 작은 한옥집에서 김치찌개 끓여 먹고 K-드라마 보면서 소아의 꿈은 항상 그렇게 소박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다. 14살, 고아원 뒤편의 오래된 감나무 아래서. 비가 내리던 그날,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처음으로 맞췄다. 이게 사랑이야? 소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시선 따위 모르고 그냥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불렀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우리를 자매애가 깊다며 칭찬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은 우리만의 것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소아가 16살이 되던 해 한 미국 부부가 그녀를 입양했다. 지은아, 나 갈게. 하지만 곧 데리러 올게. 약속해. 기다려줄래? 소아의 눈물 섞인 약속.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내 손에 작은 한지 팔찌를 쥐어주었다. 이게 우리 연결고리야. 그날 소아는 사라졌다. 미국으로. 그리고 연락은 끊겼다.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이 나는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왜 나를 버린 거지? 그 후로 나는 고아원을 나와 대학에 진학했다. 디자인 전공. 패션 디자인. 소아가 좋아하던 그 분야. 졸업 후 나는 강남의 중소 패션 회사 블루밍 로즈에 입사했다. 평범한 디자이너 생활. 매일 지하철로 출근하며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한강을 보며 소아를 떠올렸다. 그 애는 이제 행복할 거야. 나처럼 고아원 출신이 아니니까 자조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버텼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혹독했다. 야근이 일상, 상사의 눈치, 그리고 끝없는 경쟁. 하지만 나는 버텼다. 소아를 잊기 위해. 그날, 비 오는 금요일 저녁.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만났다. 새 상사, 이소아 팀장. 그녀는 세련된 블랙 수트 차림으로 서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소아입니다. 앞으로 디자인 팀을 맡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엘리베이터를 울렸다.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 눈, 그 보조개. 소아였다. 15년 만에 재회. 그녀는 나를 봤지만 인지하지 못한 듯 했다. 아니, 피한 듯 했다. 회의실로 들어서며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은 씨, 이 프로젝트 맡아줄래? 그녀의 지시가 떨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후, 비를 뚫고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울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왜 나를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 밤, 나는 한지 팔찌를 꺼내 들었다. 먼지가 쌓인 그 물건이 우리의 과거를 증언하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팀장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나는 용기를 내 물었다. 소아가 고개를 들었다. 아, 지은 씨, 고마워. 그런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는 것 같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고아원에서요. 서울복지아동센터. 그 순간 소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정말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우리는 15년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재회는 기쁨이 아니었다. 소아는 미국에서 성공한 디자이너로 돌아왔다. 유명 브랜드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이직. 미국에서 결혼했어? 남편과 그녀의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결혼. 레즈비언이었던 그녀가? 그건 그냥 형식이었어. 가족을 위해 소아의 변명. 한국 사회의 압박, 부모의 기대. 그녀는 나를 버린 이유를 털어놓았다. 입양 후 새 부모가 나를 정상으로 만들려 했어. 레즈비언이라는 걸 숨기라고. 연락하면 내가 위험해질까봐.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럼 왜 돌아온 거야? 왜 나를 다시 아프게 해? 우리의 대화는 매일 회사에서 이어졌다. 야근 중 그녀의 사무실에서.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소아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그 감촉이 옛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금지된 키스. 회사 복도 끝 어두운 구석에서. 그러나 갈등이 시작됐다. 소아의 남편, 한국인 사업가. 그는 소아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이혼하자 소아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직장에서도 한국의 보수적인 기업 문화, LGBT에 대한 차별. 뉴스에서 본 기사들 동성애자 해고 사례, 가족의 배척. 나는 물러섰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고 벚꽃이 한강을 물들였다. 회사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소아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새로운 컬렉션을 런칭했다. 포기하지 말라는 테마.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이야기처럼. 지은아, 이 디자인 내가 제안한 거잖아. 고마워. 소아의 칭찬이 내 가슴을 간지렸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주말에 한강 산책. 기억나. 고아원에서 여기 와서 강물 던지던 거. 이 소아가 웃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가 던진 돌멩이가 제일 멀리 갔어. 항상 그래?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아의 남편, 민준이 한국에 왔다. 소아야, 왜 요즘 피곤해 보이니? 그의 전화가 소아의 핸드폰을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민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그냥 피곤할 뿐. 소아의 핑계. 나는 질투했다. 그럼 왜 나한테 손을 대? 형식 결혼이라며 우리의 첫 다툼. 소아의 사무실에서 문을 잠그고. 지은아, 사랑해. 그건 변한 적 없어. 소아가 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체향, 라벤더와 제스민 섞인 그 냄새. 우리는 다시 서로를 탐했다. 옷이 흩어진 바닥, 창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야경. 그 밤, 우리는 고백했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이건 위험해. 한국 사회의 현실이 우리를 짓눌렀다. 소아의 새 부모는 그녀를 기상한 아이로 만들지 않으려 애썼다. 동성애는 병이야. 치료받아. 그들의 말. 소아는 상처받아 미국에서 숨어 살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디자인 팀장님과 지은 씨, 좀 이상하지 않아? 항상 붙어 다니고 동료들의 속삭임. 나는 불안했다. 한국의 직장, 화합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차별. LGBT 직원들은 공개하지 못했다. 소아 언니, 조심해.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소아는 대담했다. 숨기기 싫어. 이제는. 고조는 민준의 방문이었다. 그는 소아의 집으로 왔고 우연히 우리 사진을 봤다. 한강에서 찍은 셀카. 이게 뭐야? 여자랑. 민준의 분노. 소아는 울었다.
오빠, 미안해. 나 레즈비언이야. 그날 밤 소아가 내 아파트로 왔다. 이혼할게. 민준 오빠 이해해줄 거야. 하지만 민준은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소아의 가족에게 알렸다. 새 부모, 한국인들. 내가 우리를 망신시키네. 고아원 출신 주제에. 소아는 무너졌다. 지은아, 나 포기할래. 그냥 직장 그만두고 나는 안아주며 달랬다. 안 돼, 우리 함께 싸워.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소아의 이혼, 그리고 공개.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내 과거, 고아원 출신. 사회의 시선. 엄마가 버린 애가 뭐가 되겠어. 동네 아줌마들의 험담이 떠올랐다. 프로젝트 마감일, 우리는 성공 파티를 열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한우 스테이크와 막걸리. 소아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성공은 모두 팀 덕분입니다. 특히 지은 씨, 그녀의 눈빛이 나를 향했다. 그 순간 누군가 속삭였다. 둘 사이가 오파티 후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늘 밤 나랑 있어줄래? 소아의 부탁. 나는 수락했다. 그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부드러운 시트 위에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소아야, 내가 돌아와줘서 다행이야.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새벽에 소아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소아야, 끝났어. 내 부모님이 회사에 연락했어. 왜 충격. 소아의 새 부모가 회사 CEO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 딸이 이상한 관계에 빠졌어요. 해고해주세요.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다. 상사들의 차가운 시선. 지은 씨, 팀장님과 조심히. 내 동료의 경고. 소아는 강해졌다. 포기하지 마. 우리가 이길 거야. 하지만 나는 지쳤다. 소아야, 나 떠날게. 이직할게. 배신의 두려움. 그녀가 다시 나를 버릴까 봐. 여름이 다가왔다.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고 우리의 관계도 뜨거워졌다가 식어갔다. 소아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민주는 화해를 청했지만 소아는 거절했다. 오빠, 미안해.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어. 민준의 눈물.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소아를 설득하려 애썼다. 내 부모님 말씀대로 상담받자. 고칠 수 있어. 한국의 전통, 정상 가족의 압박. 소아는 웃었다. 고칠 게 없어. 이게 나야. 회사에서 위기가 닥쳤다. CEO가 소아를 불렀다. 이소아 팀장, 이 편지 뭐야? 내 가족이. 소아는 당당히 말했다. 네, 맞아요.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지은 씨와 사귀고 있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나는 밖에서 기다리며 떨었다. 소아가 나왔다. 해고됐어. 그녀의 미소. 하지만 후회 없어. 나는 충격받았다. 왜 그랬어? 우리 미래를. 소아가 내 손을 잡았다.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숨기다 죽는 것보단 나아. 우리는 함께 회사를 나왔다. 강남거리, 더운 햇살 아래? 이제 뭐 할까? 소아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프리랜서로? 아니면 우리 브랜드 만들자. 우리의 새 시작. 작은 스튜디오를 빌렸다. 홍대 근처 예술가들이 모이는 그 동네. 여기서 우리 컬렉션 만들자. 버려진 꽃 테마로. 소아의 아이디어. 고아원에서 버려진 우리처럼 피어나는 꽃.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다. 김치찌개로 끼니를 때우고 K-팝을 틀어놓고 디자인. BTS처럼 우리도 빛날 거야. 소아의 장난.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소아의 새 부모가 찾아왔다. 소아야, 집으로 돌아와. 미국으로. 그들의 눈물. 한국의 효도 문화, 부모의 권위. 소아는 거부했다. 엄마, 아빠. 나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해요. 부모의 분노. 그 여자 때문에? 고아원 출신 주제에 그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소아야,
나 때문에. 포기하지 마. 소아의 부모는 나를 탓했다. 내가 소아를 꼬드긴 거지? 동성애 전염되나 봐. 무지한 편견. 우리는 싸웠다. 소아야, 헤어지자. 내 가족을 위해 내 제안. 소아가 울었다. 안 돼. 너 없인 못 살아. 그날 우리는 한강다리에서 포옹했다. 약속해. 영원히 함께. 소아의 맹세. 브랜드 런칭이 다가왔다. 작은 패션쇼, 홍대 클럽에서. 우리 이야기야. 버려진 아이들의 사랑. 모델들은 우리의 디자인을 입고 무대를 밟았다. 관객들의 박수. 와, 감동적. 누군가의 감탄. 하지만 쇼 중 민준이 나타났다. 소아야, 마지막 기회야. 나랑 가자. 그의 절박함. 소아는 무대 뒤에서 나를 봤다. 미안, 오빠.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 쇼 후, 성공의 밤, 우리는 막걸리를 마시며 축하했다. 지은아, 사랑해. 소아의 키스. 하지만 다음 날 악몽이 시작됐다. 언론에 기사가 실렸다. 전직 디자이너, 동성 커밍아웃으로 해고. 스캔들, 민준의 복수.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들이야. 한국 문화 망치는 거 아냐? 트위터, 인스타그램. LGBT 커뮤니티는 지지했지만 다수는 비난. 나는 무너졌다. 소아야, 이게 다 내 탓이야. 왜 공개한 거야? 우리의 다툼. 소아도 지쳤다. 숨기다 미쳐. 나처럼 살기 싫어. 배신의 그림자. 나는 떠나려 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소아가 붙잡았다. 기다려. 이겨낼 거야. 가을 바람이 불었다. 단풍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고 우리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었다. 우리는 LGBT 지원단체에 합류했다. 레인보우 코리아라는 그룹. 매주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고아원 출신이야. 레즈비언으로 살아가기 힘들었어. 한 언니의 고백. 소아와 나는 서로를 의지했다. 우리 강해졌어. 소아의 말. 브랜드는 성장했다. 온라인 판매가 늘었고 해외 주문도 왔다. 미국 고객이 포기하지 마. 컬렉션 좋아해. 소아의 기쁨. 우리는 작은 한옥 카페를 열었다. 디자인 스튜디오 겸 여기서 김치전 부치며 일하자. 전통과 현대의 조화. 한국 문화의 본질, 가족 같은 커뮤니티. 하지만 충돌이 다시 왔다. 소아의 부모가 재방문. 소아야, 용서할게. 하지만 그 여자랑 헤어져. 조건. 소아는 울었다. 엄마, 지은이는 내 가족이야. 부모의 절망. 내가 망신이야. 이혼 소송 걸릴 텐데. 한국의 법, 동성 결혼 미인정. 우리는 미래를 걱정했다. 민준의 그림자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소아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랑했어. 하지만 내 선택 존중할게. 용서의 메시지. 소아는 안도했다. 이제 자유야.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 여기서 결혼하자. 우리만의 이 소아의 제안. 비공식, 하지만 의미 있는. 해변에서 맹세. 영원히 함께. 돌아와. 회사 생활이 다시 시작됐다. 우리는 새 직장에 들어갔다. LGBT 친화적인 스타트업. 여기선 숨기지 마세요. CEO의 말, 안도.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블루밍 로즈의 전 동료가 연락. 지은 씨, 소문 때문에. 우리 회사 망쳤어. 죄책감. 나는 소아에게 말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고조는 겨울에 왔다. 소아의 부모가 병들었다. 암이야. 소아야, 와봐. 소아의 혼란. 가야 해. 하지만 나는 따라갔다. 미국, 소아의 새집, 부모의 침대 곁. 미안해, 소아야.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의 사과.
지은 씨도. 고마워. 소아를 지켜줘서 그 순간 화해. 우리 가족이야. 소아의 눈물. 하지만 비극이 다가왔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소아가 쓰러졌다. 스트레스. 괜찮아. 그녀의 미소. 병원 진단, 불안장애. 과거 트라우마 때문이야. 의사의 말. 나는 간호했다. 소아야, 쉬어. 내가 다 할게. 우리의 역할 바꿈. 새해가 밝았다. 눈이 서울을 덮었고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소아는 회복 중이었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의 고백.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커플 테라피. 과거를 용서하세요. 상담사의 조언. 고아원의 상처, 버림받음의 공포. 나는 소아를 용서했어. 내 말 소아도. 나도. 이제 앞으로. 브랜드는 히트쳤다. 포기하지 마가 K-패션 트렌드. 인터뷰 요청. 레즈비언 디자이너 커플의 이야기, 미디어의 관심. 우리는 공개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소아의 말,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용감해, 펠레터. 도덕적으로 잘못 삭풀. 하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충돌의 정점. 소아의 어머니 사망. 장례식. 한국의 상례, 검은 한복. 소아야, 엄마가 축복해. 마지막 말, 소아의 슬픔. 왜 이제야 나는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의 장례 후, 우리는 한옥으로 돌아갔다. 조상 제사. 우리도 가족이야. 소아의 결의. 민준의 재등장. 그는 소아의 어머니 장례에 왔다. 축하해. 아니, 위로할게. 그의 변화. 나도 이해했어. 사랑은 자유야. 화해. 소아의 미소. 고마워, 오빠. 하지만 배신의 순간. 회사 내 새 동료가 우리 비밀을 팔았다. 경쟁사회. 스캔들로 망하게 해줄게. 그자의 말, 우리의 디자인 도용. 법적 싸움. 포기하지 마. 소아의 외침. 우리는 소송을 걸었다. 한국 법정. 긴장된 분위기. 증거가 명백합니다. 변호사의 주장. 승소. 하지만 피로. 나는 지쳤다. 소아야, 쉬자. 여행 가자. 부산으로. 해운대 바다. 여기서 다시 시작. 우리의 키스. 파도 소리.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축제. 우리는 한강에서 피크닉. 김밥과 떡볶이. 기억나. 고아원에서 훔쳐 먹던 거. 소아의 웃음. 우리의 여정 끝. 브랜드는 글로벌. 뉴욕 패션위크 초대. 함께 가자. 소아의 손. 과거의 상처 치유. 고아원 방문. 선생님, 감사해요. 우리의 후원. 아이들에게. 사랑은 기다림이야. 내 메시지. 결말. 우리는 제주에서 결혼식. 친구들, LGBT 커뮤니티. 영원히 맹세.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법 변화, 인권 운동. 우리의 이야기, 영감. 하지만 비극의 여운. 소아의 불안, 가끔 제발. 내가 있으니 괜찮아. 그녀의 말,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버려진 아이들, 이제 꽃 피운 사랑.